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그죠? 이거 한 5개 정도 나오면 골치 아픈 얘기가 끝납니다. 236페이지 맞습니까? 자, 봅시다 또. 236 맞아? 유형 30번 위에 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이전 공식 활용. 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많이 반복했으니까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은 만약에 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다 하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 이하로 가야 되겠죠. 왜 그런지는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프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원래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지만 나는 얘를 뭘로 함수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조건 찾으면 되죠. 그래서 a가 양수, 얘가 x열 편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만약에 0 이상이면 뭐 접하는 것까지 포함이니까 저기서 이제 전부 포함이겠죠, 그죠? 최고 차이 계수 양수, 뭐 이것도 되고 이거도 되니까 d가 아니하다. 답니다. 내용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85번 가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 36 했어? 37이야. 31일 차례야. 아, 맞네. 지난해 1387번. 그 다음에 31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라고 하면서 이제 2차 방정식 부등식은 사실상으로 끝났네. 이제 방정식 나오죠, 이제. 그래서 유형 31번. 근의 판별입니다. 근의. 근데 우리가 이제 근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개수만 따졌는데 이제는 뭐까지 판별하냐니까 도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유형 31번에 세 가지 있지.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과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조건,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조건 있죠. 그거 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개를 뭐 이렇게 묶어서 별표를 찾든지 해서 여러분 꼭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형 30번에 있는 이것도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생으로 이런 문제 툭 던져주면 바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 2차 방정식이 이제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르다는 말이 안 붙었죠, 여러분들. 두 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말이 안 붙으면 여러분 두 근에는 중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떨어진 두 근이 되려면 무조건 앞에 서로 다르다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서로 다르다는 용어를 잘 확인해야 되고, 그냥 두 근이라 하면은 중근도 저기 두 근 안에 포함됩니다. 똑같은 근이 그냥 두 근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는 뭐 어차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2차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뭐다? 두 근의 합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만 따지면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고, 당연히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일단 그러면 근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 알겠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이려면은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은 다시 또 뭐가 돼? 양수가 되죠. 음이니까. 판별식은 또 두 근이니까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번째,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2차식의 두 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 세 개를 따지는 거야. 됐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두 근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두 근의 합은 내가 판단할 수 없죠? 왜?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클 수도 있고 반대로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더 클 수가 있지. 그럼 판단할 수 없는 건 조건에서 빼면 돼. 그럼 곱은 뭐가 돼야 되는 조건? 이거는 무조건 음수지. 그 다음에 판별식은 여러분 양수 음수니까 무조건 이건 서로 다른 근이지. 그럼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되는데 책에 보면 D가 없어. 왜 그럴까?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왜?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돼? 근이 두 개라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 이거 그냥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여러분 두 근의 곱은 뭐분의 뭐죠? 2차식에서 A분의 C죠. 근데 여러분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이게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냐니까 AC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근데 여러분 판별식은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됐습니까? 양수죠 무조건. B제곱은 AC가 서로 부호 다르고 음수지.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양수지. 여기상의 숫자의 양수면은 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성립하면 이건 무조건 자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등식 조건 따질 때는 뭐 굳이 조건이 많을 필요가 없어.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거 둘 다 만약에 문제 풀 때 같이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풀어보면 똑같이 이거 답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쓸데없이 수고를 더 해야 되겠지. 이걸 더 풀어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풀면은 뭐 예를 들어 답이 뭐 K가 3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풀면 보통 더 큰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어차피 별점 여기죠. 3 그러니까 여기 요거만 해요. 그러니까 부등식 조건 따질 때는 과한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필수한 어떤 조건을 빠져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더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뭐 아는 조건 최대한 많이 쓰는 건 상관없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요거 3개가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오버되게 막 내가 5개 조건 가고 문제를 풀어도 어쨌든 이 근이랑 똑같은 근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3번에 그렇게 나오네. 거기 개형 표시에 보면은 AC의 부호가 서로 보기 때문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절대 뭐가 나올 수가 없다. 특히 뒤에 4AC에서 뭐가 나올 수 없어. 0보다 작거나 0이 나올 수 없죠. AC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어쨌든 AC가 어쨌든 0이 아닌 숫자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B제곱은 여러분 2차항의 개수 B는 사실 0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원래 B제곱은 실수제곱이니까 0 이상인데 C가 음수니까 무조건 얘는 양수가 된다 판단하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 푸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1388번을 가보면 그냥 뭐 하면 되겠지 이제 문제. x에 대한 2차 방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 붙어있지. 그럼 이거는 판별식을 뭐다 써야 돼? 0보다 아예 크다라고 써야 됩니다. 0 넣으면 안 돼. 여기서 뭐 빼야 돼 이거 등호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그 다음부터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뭐야? 두 근의 합. 거기서 두 근의 합은 2n-1이니까 이게 양수니까 일단 m이 1보다 크다. 첫 번째 조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두 근의 곱 뭡니까?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야 돼? 양수네.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이니까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2니까 m이 1과 2 사이야? 2 사이가 되겠죠. 두 번째 조건 따라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판별식에서 이건 짝수 판별식 쓰면 되지.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반드시 얘는 뭐예요? 아예 0보다 커야 됩니다. 알겠죠? 0 넣으면 안 된다 여기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2m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2mm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2m제곱 마이너스 5m 맞지? 하면 되네. 여기 3이고 이거 1 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럼 m이 1보다는 작고 m이 누구보다 커야 돼? 2분의 3보다는 큰 조건이 돼야 되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수직선에서 그어서 교점 인형력 공통 인형 1보다 크고 1층이고요 2와 1 사이고요 1보다 작고 2분의 3이면 반이죠. 2분의 3보다 크다. 1, 2, 3이 다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m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3에서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이 된다. 쉽죠? 그래서 어쨌든 머릿속에 여러분들 저 공식만 정리를 좀 해놓으면, 공식이라기보다는 저 조건들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1393번으로 갑시다. 1393.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돼? 항상 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가 된다는 말은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 둘 다 양의 실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 그럼 둘 다 음수거나 뭐 0 하나 끼거나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나중에 답 쓸 때는 그 부등호의 반대로 가면 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의 부등식의 영역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인 걸 답을 써야 돼. 얘가 저 두 근 중 적어도 하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합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할 때이지만 여러분들 경우의수도 뒤에 이제 곧 경우의수가 나오죠.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 항상 반대로 먼저 풉니다. 반대로.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의 반대말은 뭘까? 이걸 반대는 두 근 모두 뭐 영리하겠죠.
왔다. 심지어 여러분들 영도 됩니다. 두근 중 저보다 하나 양수의 반대말 두근 모두 여러분 저 식에다가 3분의 8 0은 안 되겠죠. 어쨌든 조건을 풀면 되겠죠. 자, 두근 모두 여러분들 0이하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될까?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될까? 두근의 합. 0이 1보다 작아. 두근의 합은 일단 이 식에서는 여러분들 뭐야? 두근 모두 여러분 0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지? 물론 이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지만 일단 식을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어쨌든 저거 1, 2, 3번 조건 다 찾으면 어쨌든 저 식 내에서 0이 아닌 조건이 나옵니다. 일단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0이야 돼야 돼요. 0 포함이니까. 둘 다 0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두근의 곱도 어떻게 돼야 돼? 두근 모두 0이라는 말은 0이 하나 끼어있거나 둘 다 뭐야?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양수 되죠. 양수.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 즉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은 이건 0 이상으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세 번째 이제 뭐 판별식으로 해야 됩니다. 판별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두근 모두 0이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두근을 가리는 거잖아, 그지? 근데 두근이 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0 이상. 일단 요거 1, 2, 3번을 다 만족하는 걸 내가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의 반대를 구한 거야. 적어놓으라는 거 여러분 적어도 하나가 양수면은 뭐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0 하나, 양수 다 구해야 돼. 너무 귀찮지, 그지? 그래서 반대인 케이스는 보통 이제 하나로 쏠립니다. 다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식을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m 0이야. 요거는 넘기면은 m이 마이너스 3분의 8 이하가 되죠. 요건 계산해야 되지. m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8이죠. 그럼 이건 어떤 식이야?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분홍식 나오면 판단을 해야 돼. 최고창 m 제곱의 개수 앞에 1이죠. 양수지. 이거 판별식 쓰면 뭐가 나오노? b 제곱 마이너스 음수 나오지. 그럼 이건 여러분 만약에 m에 관한 2차식이라 치면은 m에 관한 2차 함수라 치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 m축이면은 얘는 공개 떠 있어. 그럼 여기는 m에다가 내가 어떤 거를 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등식 이런 부등식도 나온다는 거지. 꼭 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가 되는 거 모든 실수면 되거든. 어떻게 확인한다? 아까 여러분 여기 적었던 거 확인하는 건 똑같지. 최고차의 개수 양수 이게 m축이라 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떻게 될까? 음수. 그럼 얘는 m축과 m절편 x절편이 아니고 m절편이겠지. m절편이 없죠, 그죠?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큰 식이 되니까 m에다가 뭘 집어넣던 성립하지. 그러면은 요 조건을 동시에 다 성립하는 거 찾으면 돼.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m이 뭐래서 지금 0이야 1층, m이 마이너스 3분의 8 2야 2층. 모든 실수면은 다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여러분들 교집합은 어디야? 1, 2층을 처리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답의 반대는 뭐야? m이 얼마 이하이다? 마이너스 3분의 8 이하이다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내가 원래 구하는 답은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의 반대 m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가 됩니다. 내 답은 나는 반대인 경우를 구했기 때문에 내 답은 뭐가 됐다?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가 됩니다. 최소값은 그럼 이거 얼마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3분의 8이면 저게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2점 얼마보다 바로 큰 거 없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문제에서 제곱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일단 4가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참고로 근데 아무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내가 반대로 풀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 정우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식합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건 일반적으로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랑 반대로 일단 먼저 푸는 게 훨씬 쉽고 그걸 구해서 최종적으로 쓸 때 또 한 번 뒤집는 거야 원래대로. 알겠죠? 그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갑니다. 이제 유형 32번에 여러분 이제 유형 32는 약간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뭐냐니까 뭐 서로 다른 우리가 어쨌든 근의 부호 2차식의 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뭐 어떤 식을 이용하죠? 세 개식이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을 이용하죠, 그죠? 따라왔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면서 뭐냐니까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어쨌든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것이고 절대값이 큰 쪽이 어딘가 이런 걸 내가 판별하고 싶으면은 두근의 합이 양수가 나오면 뭐가 되고 양수의 근이 더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음수의 절대값이 더 값이 크겠죠, 그죠? 그거는 뭐 당연한 소리고 지금 거기 뭐 1번, 2번, 3번에 보면은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줍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뭐 두 개의 근을 가지는데 음수의 근이 양수의 근보다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면 두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반대로 이제 양수의 근이 음수의 근보다 절대값이 크다 하면 두근의 합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조건들을 이제 조금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도 뭐 굳이 다 외울 필요 없고 뭐 예를 들어 또 이제 여러분 거기 3번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두근의 합이 뭐가 되는가 이때는 0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응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93번 바로 한번 볼게. 잘 따라오고 있지 다들? 별로 어렵지 않아, 그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짜증나는 부분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돌리고 또 복습하면서 계속 반복하면 이제 여러분 좀 몸에 배일 겁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식을 일단 갖긴 갖는데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어떤 현상이더라? 두 근의 합의 부호가 판단이 가능하지 이거는.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의 합 거기서 지금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2뭐가 된다. 양수인 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근의 곱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뭐한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3번. 여러분 판별식 할 필요 있나 없나 이거? 판별식 할 필요가 물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왜? 두 근의 두 근의 곱이 음인 조건. 그럼 이건 a분의 c가 무슨 조건이죠? 음인 조건이지. 그럼 이 조건 안에 사실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게 음수인 조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만 성립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양수가 됩니다. 물론 해도 상관없다. 즉 이 식 세워서 이 식도 한번 세워볼까? 이 식 세우기엔 부담스럽죠. 거기 2차식에 항색이 있는 걸 또 제곱해서 마이너스 4ac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하기에는 한번 쌤이 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건 좀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2, a-1이니까 어떻게 돼? a가 2보다 작고 5보다 큰 경우고 이거는 뭐 넘기면 a가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고 해서 1층은 2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다 5보다 크다 2층은 4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2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알겠나? 정리되셨으면은 그 바로 맨 밑에 또 토프 한번 풀어보세요. 1396번
1-2 다 친 사람은 이제 1-3도 또 준비해서 치세요. 알겠죠? 이제는 그냥 막 해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즐겨라. 1-2 다 친 사람은 1-3도 공부해서 자기가 공부도 하는 사람 쌤한테 얘기해주면 또 시험 뽑아주겠습니다. 한 보통 15문제 정도 내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 미니 테스트는 아니고 준 미니 테스트지. 자, 1396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땡큐지. 두근의 합이 바로 뭐가 돼? 두근의 합은 바로 뭐가 됩니까? 0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니까 A가 일단은 4 또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뭔가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두근의 곱 해봅니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이게 뭐가 돼줘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되죠. A가 누구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답은 누구여야 됩니까? 4가 돼야 됩니다.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죠.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은 AC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상에서 4AC가 무조건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인 게 확정이 되고 B제곱은 0 이상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할 필요는 없다. 알아서 두 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수의 값은 답이 4가 된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형 33번도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요 단원에서 지금 유형 33번이 거의 제일 중요합니다. 요 단원뿐만이 아니고 선생님 봤을 때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형 33입니다.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 여러분 근의 분리는 말 그대로 말하니까 이건 좀 더 골 때립니다. 어떤 2차 함수가 근이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질 미지수 조건 구하라는 거야. 다시 뭐라고? 이거는 그래도 그냥 두 근의 부호가 뭐 각각 양수고 뭐 이런 거잖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 정도잖아, 그지? 이 근의 분리 문제는 말 그대로 2차 부등식 자체의 근을 내가 제한시키는 거야. 이 2차 부등식의 근이 뭐 마이너스 5랑 3 사이에 존재하게 하는 조건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근을 말 그대로 분리한다는 말 자체가 아예 제한해서 딱 내가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니까 자 거기 여러분들 한판축이라는 거 하나 한판축입니다. 한판축이 뭐냐 외우세요 이거를. 자 근의 부호 문제가 나오면 뭐 한다고? 곱 판별식입니다. 알겠나? 근데 아예 근이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근의 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함수값 한판축이라고 여러분 좀 머릿속에 외워놔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이 어떤 조건 하에 들어가려면 일단 함수값 챙겨야 되고 판별식 챙겨야 되고 축방정식까지 챙겨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끝판왕입니다. 이제 공동수학일의 끝판까지 왔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뭐 두 근 모두 P보다 클 조건 그거에서 뭐 D가 0보다 크다 그게 판별식이고 F 나오죠. FP 그게 여러분 뭐냐니까 내가 어쨌든 그 조건 하에서 어떤 특정한 X값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내가 뜯어줘야 돼. 그게 함수값. 그 다음에 바로 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조건을 안 까먹으려고 보통 선생님이 한판축 외워야 돼. 한판축 외워야 됩니다. 함수값, 판별식, 축방정식 하면서 알겠죠? 자 봐봐. 나 이건 개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형 33번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부등식에서 조금 그래도 약간 암기 비스무리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게 아까 두 분의 부호 따지는 세 개의 조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근의 분리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 AX제곱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일단은 거기서는 지금 0 이렇게 하죠. a가 일단 지금 양수라는 걸 전제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두근이 이거 만족하는 두근이 만약에 p보다 큰 조건이라고 나와있죠. 1번에 보면은 두 근이 서로 다른다 말했으니까 중근도 포함입니다. 두 근이 P보다 큰 조건. 자 이제 이 조건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두 근이 P보다 큰 조건을 내가 그래프라고 표현해보면은 얘를 내가 Y라고 일단 보고 알겠죠? 두 근이 P보다 크다는 말 자체는 뭐 이렇게 X가 P인 게 있어. 그래서 이게 0을 만족하는 값이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거나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중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A가 X는 P자리인데 이차함수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물려버리던가 여기 P 물려버리면 하나는 P 자체가 돼버리지. 그럼 이런 거는 이 문제에서 조건에서 배제시켜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반쪽 조건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처음에 함수값이라 했지. 함수값. 함수값은 여러분 뭐냐니까 여기서 결국 얘가 이런 거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p보다 큰 조건이라 하면서 p라는 숫자를 주겠지. 알겠습니까? 저 p라는 값이 되게 의미가 있는 값입니다.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고 이 이차함수의 근이 여러분 뭐 하면은 p보다 크면 그래프가 오른쪽 이쪽으로 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를 봐도 밑에 있는 이 지금 두 개를 가지는 이 그래프를 봐도 접하는 그래프를 봐도 p에서 함수값이 여러분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는 느낌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다? 보통 여러분 함수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그 근의 조건의 경계에 있는 값들의 함수값을 구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FP가 뭐가 돼줘야 된다? 두 근이 여러분들 P보다 크면은 이게 0되면 안 되죠? 이 함수값이 0 돼버리면은 이 한 근은 P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아래에 뭐 해줘야 된다? 커야 됩니다. 따라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 판별식은 그냥 어쨌든 두 근이 뭐 이렇게 두 개의 근 될 수도 있고 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은 그냥 뭐 하면 돼? 0 이상 하면 돼.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뭐죠? 축 방정식이죠. 축. 여러분들 1, 2번 중에 이거 성립 안 한 거 P보다 큰 거 성립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 얘는 지금 근이 둘 다 P보다 작지? 맞나? 근데 함수값은 어떻게 돼? 양수, 얘랑 똑같죠? 판별식도 어떻게 돼? 두 개 내지 또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한 개 가져. 그러면 이거 두 개 구분이 안 되잖아. P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뭔가 이거 중심을 이거 돌려 오른쪽으로 밀어버려야 되겠지? 그거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뭐다? 이 식의 축방정식이죠. 보통 여러분 저거 마이너스 2이 x는 이거 뭐 마이너스 2분의 b를 많이 해봤죠, 그죠? 근데 완전 옆으로 묶으면 중간에 나오는 거 있죠? 저게 뭐가 돼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누가? b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p 오른쪽으로 가야 돼. 요거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은 결국 요 조건만 만족하는 값들을 a, b, c에 다 집어넣으면은 저 2차 방정식의 근 어쨌든 요 p보다는 무슨 값이 나와? 다 큰 값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판축 버릇처럼 외워야 돼. 이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나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 2차식은 3차, 4차랑 같이 연계돼서 그러니까 이 조건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뒤에가 쏠려 있겠죠.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조건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또 뭐가 있노?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여러분들 P보다 작을 조건 하면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맞네. P보다 작을 조건 이 그래프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이 선생님 아까 전에 부등식이라 했는데
방정식 조건입니다. 방정식의 근의 분리 조건입니다. 알겠죠? 근데 방정식에서 여러분 부등식까지 올라가도 여러분 어쨌든 이 조건 비슷하게 쓰면 돼. 그러니까 어쨌거나 문제에서 근이 양수 음수가 아니고 근이 어쨌든 어떤 값과 어떤 이 값을 주면은 다 이게 이 무조건 한반축을 떠올려야 돼. 한반축. 아예 구간을 주면은. 알겠습니까? 자 다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제는 p보다 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내가 함수로 해서 그래. 최고 차이 계수 양수가 저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럼 저렇게 생기면 마찬가지인데 또 머릿속으로 뭐 해야 된다? 한판축을 떠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저 2차 방정식이 이제 뭐가 돼줘야 돼? x가 p보다 작을 때 여기서 이제 근을 가져야 돼. 따라왔니? 그럼 한판축 이제 여기가 있죠? 여기가 지금 p니까 근이 다 이쪽 같지? 그럼 한 p에서의 함수값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응용해볼까? 이 음수가 어떻게 될까? 최고 차이 음수면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그때는 FP가 또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은 뭐 어쨌든 두 근 아니면은 중근 가지는 게 다 두근에 포함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랑 이거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다? 추계 문제입니다. 추계 문제. 1, 2번 조건만 있으면 사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구분할 수가 없어. 똑같은 상황인데 축을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절로 보내버려야 돼. P 왼쪽으로. 맞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번은 똑같고 2번도 똑같은데 3번이 뭐가 돼야 된다? 축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P보다 뭐 해줘야 된다? 작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반쪽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 두 근 사이에 예를 들어 3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할까? 두 근 사이에 이렇게 3이 있어야 돼. 이건 최고 차이 계수가 A가 양수야. 그럼 내가 이걸 Y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판축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어쨌든 3이라는 뭔가 값을 줬잖아. 이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으로 근을 가지려면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럼 함수값 F3이 얼마 돼야 되고 이제 P라고 할까? 일반화시켜서 여기가 이제 P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P가 생겨야 된다. 뭐? F, P가 뭐가 돼? 음수가 돼야 돼. 함수값 조건이죠. 근데 여러분 봐. 2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고 함수값 한 개가 음수를 가졌어. 그럼 근 무조건 몇 개 가져? 두 개 가지지. 판별식 이런 거 할 필요 있나 없나? 일단 이 두 번째 판별식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쨌든 뭔가 어떤 x값 사이로 2차 방정식에 근이 있으면은 판별식이 원래 0보다 크다는 조건 두 개의 근을 가질 조건을 내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 볼로인 그래프가 함수값 중에 음수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뭐해? 두 개의 근을 가지겠지. 하지만 해도 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이거 다 해도 돼. 다 해서 교집합 찾았는데 근데 굳이 이거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한판축. 축은 여러분들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안 하는데 불확실한 건 축이 여러분들 P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래도 여기 P 가지잖아. 이 양쪽 근에 P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P 오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뭐 두 근 사이에 P를 가질 수도 있고 정 가운데로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축 방정식을 알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확실한 그 그래프의 조건이 되는 것만 내가 쭉 나열해서 근 구한 다음에 교집합 찾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한 근이 뭐야? 이거 두 개면 일단 되는데 이게 되면 이게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하면서 거기는 딱 함수값 하나만 딸랑 적어놨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왜? 함수값 하나가 어쨌든 아래로 볼로인 그래프인데 Y값 음수 하나 가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두 개의 실근 가지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굳이 그런 건 판별식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 텐데 그냥 어쨌든 여러분 입에다가 한판축만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한판축 이러면. 자 거기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같이.
이제 여기 근의 분리가 이제 3차, 4차 함수에서 나옵니다. 이 공간에는. 근데 2차 갖고 먼저 이게 어느 정도 개형이 이해가 돼야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3, 4차를 하려고 해서 2차 이렇게 얘를 쓰고 있는 겁니다. 3397번에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4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a는 0이다. 얘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일단 함수라고 봐. y는 그럼 두 근이 2보다 작다는 거는 이 함수의 뭐 원래는 0이었잖아요. x절편이 다 2보다 작게 만들는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 2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두 근이라는 게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중근도 두 근 안에 포함된다. 됐나?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함수값 누구보다 작다라고 했어. 2라는 데이터가 높죠? 그럼 이렇게 생기면 2일 때는 함수값 형성을 얼마나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저 함수식 원래 문제에서는 당연히 방정식으로 주어졌겠지만 나는 일단 함수를 해석한 저 14 마이너스 또 집어넣으면 4의 a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2a고 16 2하면 20 이게 양수가 돼야 되고 a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번째 판별식은요 싹 쓰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알아왔습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10a 더하기 16이 0 이상 그럼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2야 a가 얼마 이상? 8 이상 따라왔죠? 마지막 세 번째 뭐야? 축방정식이죠. 여러분 이거 축방정식 얼마입니까? 축방정식은 별거 없고 완전 제곱했을 때 x 곱수적 x 잡고야. 그럼 이걸 내가 만약에 완전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이거 반띵해서 제곱이니까 보통 이제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나오겠지? 난 뭐만 알아야 되는데 이게 x가 얼마다? 여기 축이 a 마이너스 4다 이것만 알아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저 a 마이너스 4라는 축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기준이 되는 2보다는 무조건 아예 작아야 됩니다. 2에 걸쳐서도 안 돼. 걸치면 이게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가버리면은 무조건 이제 이 오른쪽에 그게 하나 생겨버리죠. 맞습니까? 무조건 축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요거는 a가 이제 6보다 작다 하겠지.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조건 함수값 조건, 판별식 조건, 축방정식 조건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 구하면 됩니다. 10보다 작고 8 이상 2에다 8, 10 사이죠. 표지판이 뭔다 이거? 10보다 작으니까 10보다 작고 1채음 그 다음에 2 이상 8, 2 이하 8 이상 2 이하 8 이상 A가 6 미만이죠. 여기는 여러분 2 이상 색깔이고 8 이상 2 이하 8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10은 그 다음에 6 미만이죠. 3층은 1층, 2층, 3층을 다 만족하는 거 여러분 어딥니까? 여기지. 결국 전체 답은 얼마가 돼야 된다? 전체 조건 1, 2, 3을 다 만족하려면 A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2 이하이면은 그러니까 저기 식에다가 내가 2보다 작은 값 2 집어넣으면은 저 방정식 근이 다 뭐가 된다? 어쨌든 2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다. 해볼만 하죠? 다들 서서히 이제 잠들어가고 있다. 괜찮니? 더워? 찜질방 같지 약간? 창문 다 열어볼까? 이거 켜놓으면 금방 시원해진다. 여기 오른쪽에 터프가 3개가 있죠.
여러분 1301번 이런 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쉽다 하면 안 되겠지. 두근이 여러분 일단 거기 1403번을 일단 같이 한번 언급해 볼게. px, qx가 있는데 지금 px에 어쩌고저쩌고 qx 얘가 2보다 작은 한근과 2보다 큰 한근인데 여러분 그 px를 거기다 집어넣고 qx를 집어넣으면 사실 3차가 날아갑니다. 그럼 결국 그 주어진 px-3의 x 플러스 1의 qx 더하기 mx 제곱은 뭐가 될까? 2차식 됩니다. 2차식.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차식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인수분해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저 뒤에 방정식 풀 때 나오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근해 분리 문제 이런 거 부를 때는 절대 3차식 이런 게 안 나온다. 그건 나중에 미적가서 합니다. 미적가서. 여기 있는 거 좀 몇 개 해볼까? 일단 1401번 먼저 하면 1401번 거기 있는 거에 여러분 좀 중요하니까 쌤이 몇 개 좀 같이 풀어봅시다. 1401번부터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프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기본은 합반축인데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이걸 내가 뭘로 해석해? 함수로 해석하고 얘가 어쨌든 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래 되니까 두 근이 어디 있다 했어 지금. 일단 x축에 그걸 찍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여러분 2차식인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뭐가 있고 알파가 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한근 베타가 있대. 그럼 이거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노? 1이 지나가겠지 이렇게. 맞나? 그리고 문제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조건으로 주는 이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여러분 최고차이 1이고 무조건 아래로 몰리는 그래프고 두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하나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하나 지나야 돼. 그럼 이건 여러분 함수값 조건이 3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일 때 뭐가 돼야 되고 양수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가 돼야 되고 1일 때는 뭐가 돼?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이 조건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돼? 첫 번째 한판축에서 함수값 문제에서 그 안에 조건이라 준 게 거기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뭐 해줘야 된다? 내가 얘를 어쨌든 fx라고 봤을 때 y라는 말고 fx인데 이게 지금 fx고 이 fx의 마이너스 3에서의 값은 양수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음수
1에서의 값은 다시 뭐? 양수 이렇게 돼줘야 돼. 따라왔죠? 이렇게 되면 사실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지. 어쨌든 근 저렇게 가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식 중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근 안 가지는 개형 찾을 수 있어. 찾아봐라 한번.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 0보다 찍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허브를 파야 된다가 그냥 마이너스 3일 때 0보다 커 여기네. 마이너스 1 때는 0보다 커 여기네. 1일 때는 0보다 크네 여기네. 이거 세 개를 지나면 2차 함수를 내가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리거든? 이렇게 그릴 거야. 무조건 이렇게 가야지. 이거 할 거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생겨?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근 하나 생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뭐? 근 생깁니다. 됐죠? 이거 판별식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어차피 얘는 무조건 뭐 이 조건만 성립하게 되면 그래프 구조상 몇 개가 돼 무조건 근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별식 하는데 그 다음에 축 내가 축을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걸 내가 얘기할 수 있나? 못하죠. 이거만 하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이게 약간 감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기 다 보여야 되지 이제. 첫 번째 뭐야 지금? F-3이면은 9 3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1과 a는 2 1과 2보다 커야 돼 1보다 작고 2보다 커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저기 f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이건 작아야 되죠.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니까 a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조건 안에 너무 많죠. 이거 세 개 다 동시에 만들어야 되겠지. 세 번째 조건은 F1이니까 F1은 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야 되고 이거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작고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 조건을 다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위에 한번 그려보면은 A 값이겠죠. 1보다 작고 2보다는 크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2와 어디 사이다? 3 사이다. 세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층이죠. 2보다 크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이 다 겹치는 영역이 어딥니까? 여기 2와 3 사이가 겹치죠. 1, 2, 3층이 다 겹치지. 됐나? 그래서 답 쓸 때 최종적으로는 A가 2보다 크고 얼마?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어디 잘못됐나? 확인해 볼게. 이게 눈빛은 알 수 없는 눈빛이기 때문에 1401번에 3번에 일단 보기 있죠. 답 확인해 보면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한반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약간씩 이제 파생해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근의 부호 판단하는 거,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다음에 뭐 부호가 다른 경우, 그때는 뭘 따진다? 두 근의 합곱 판별식을 따진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방정식에서 다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부호가 양수, 음수, 뭐 서로 다르다 이런 거 따질 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 따진다는 거.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이제 근이 뭐죠 저쪽 근이 누구보다 크다 이런 근의 조건 문제, 근의 분리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한판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를 자꾸 풀면서 내가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